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가지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참 말들이 많죠. 지금 부동산 규제도 엄청나게 많이 되는 이런 상황, 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가, 전세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시고, 또 집을 상대적으로 사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하나, 지금 뭐 계속적으로 폭락한다, 정부가 집값을 내려주겠다라고만 믿고 있다가 이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실수자분들이 또 집을 사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 여러가지 부동산 요즘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네 해서 너무 또 공격적으로 너무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혹시 상대방의 생각은 저런데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또 댓글도 주신다면 저도 한번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서로 이렇게 좋은 소통에 오늘 장이 되길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끌. 영끌이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이 요즘에, 특히 30대 분들 있죠. 30대 분들이 집을 계속적으로 관망하시거나 전월세로 사시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영끌이라 그러죠.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적금 예금에 있는 돈까지 박박박 긁어가지고 뭐 모든 돈을 내가 실제로 있는 돈 플러스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게 바로 영끌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표를 나중에 여기 옆에 띄우겠지만 서울 아파트가 최근에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중위 가격 있죠. 아파트 중위 가격 서울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다면 50등 중위 가격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해 9억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걸 내가 아파트를, 뭐 좋은 아파트 그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아무리 내가 직장인 내가 생활하고 내가 월급 모아서 적금해가지고 도저히 저 집은 내가 못 사겠구나라고는 이 젊은 사람들의 조금 불만, 그다음에 또 이런 불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영끌, 이렇게 이런 또 신조어가 탄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부동산 또는 아파트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폭락할 때 정말 위험이 있다, 10년 전부터 또 15년 전부터 이런 말만 듣고 기다리고 정부가 집값을 내려줄 거야, 안정화시켜 줄 거야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 집을 사지 못하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도저히 내가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모아서 적금을 해가지고 저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미래 내가 벌 돈을 미리 대출이라고 그러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미리미리 내가 그 집을 산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는 예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죠. 빚을 내가 내가지고 미래에 예를 들어서 현재 1억과 미래 10년 뒤에 1억의 가치를 여러분들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억 가치에 비해서 10년 뒤에 1억 가치는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돈은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데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10년 뒤에 내가 나중에 미리미리 내가 돈을, 지금은 다 못하지만 미리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미리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건 경제 논리에 비해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끌이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돈이 없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 고급 아파트 몇 억씩 하는, 뭐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몇 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내연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고 저는 봅니다. 내가 월급에 계속적으로 10년 뒤, 5년 뒤에 받을 그 돈마저 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은행을 통해서 내가 대출을 받고 계속적으로 내가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미리 내가 저 아파트는 오를 것이야, 5년 뒤, 10년 뒤에 저쪽에 더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미리미리 사두는 그런 영끌 행위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충분하게 그 빚을 갚을 수 있고 대출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 내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 자체는 당연히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명제였고요. 두 번째, 실거주, 투자,
매물을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차이점이 있나?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실거주용은 뭐 올바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1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죠. 취득세 부분을 감면해 준다거나 아예 뭐 면제해주는 이런 그것도 있고. 그런데 2주택, 3주택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측면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일반적인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봤을 때도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저 다주택자 문제이기 때문에 저 투기꾼들 세금을 확 많이 매겨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끌을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살려야 하는데 과연 시세 차익적 면, 그러니까 투자적인 면이 없을까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데 뭐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가지고 내 가족이 그냥 뭐 이사하지 않고 그런 데만 살 거야라고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를 사는데 차후에 내가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면 좋겠다. 뭐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면 내가 추후에 그 호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위치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1주택자,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를 하는 그 측면에서도 당연히 시세 차익적인 면이 충분하게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집값이 내리길 바라고 투자하시는 분이 없다. 사용 매물 관련해가지고는 선택하는 기준 자체는 전혀 차이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라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정부가 저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대폭락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경기 포함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 완만하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저는 내리지 않고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요. 수요가 점점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땅이 부족하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규제 대책이 단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적으로 넓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격차를 더욱더 벌이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초양극화 시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하층민들 또 그 상대적 빈곤층들이 계속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임차 매물이 또 임대, 전세 매물 자체가 앞으로 됐을 때 점점 감소할 것이고, 또는 뭐 전세를 살기 힘들고 전세 매물이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끌해서 내가 사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임차 매물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는 뭐 어차피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목표는 저는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중산층에서 점점 절대 다수는 아마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초양극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선택을 하나 몇 번 잘못했다가는 나의 자산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점점 빈곤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런 빈곤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잘 살거나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위로 가시는 아주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지면 현재 단기간에는 임차인분들이 이게 좋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낮은 이런 임대료 상승 쪽으로 살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욱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책을 봐서라도 오스트리아 사례도 요즘에 나오고 또 베네수엘라인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너무나 규제만이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재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투자 방법이 있겠죠. 교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용이 점점 우리가 불안해지고 앞으로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세상, 취업 관문을 뚫어도 정말 어려운 그런 뚫어도 언제까지 내가 월급 받고 직장인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안정된 삶이라 그럴까요? 월급을 받는 그동안에서 점점 그런 기한이 줄어든다. 현직에 있을수록 빠를수록 재테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쪽만 상당히 규제를 한다고 보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꼬마 빌딩, 다세대 필라, 연립 또는 다가구 원룸, 상가 쪽만 하더라도 지금 또 풍선 효과라 그러죠. 상당히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또는 주식, 해외 쪽으로 부동산, 펀드, 또 금, 은, 달러 등등 실물 자산을 공부해가지고 대체로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죠. 지금 이제 남 탓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다주택만 탓만 하는 이런 시대, 이런 내가 자기 반성이 없고 내가 자기 비판이 없는 이런 현재까지 모든 이런 삶을 쓰레기통에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버리시고요. 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감정 소비를 할 때가 아니고 정부도 정치인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스스로 내가 믿고 내 스스로 믿어야 되겠죠. 그 원칙을 내가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쭉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명제를 통해서 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뭐 제 말씀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한번 뭐 가볍게 말씀드려봤고, 중요한 것은 결론은 재테크 투자는 어느 방향으로 하서든지 해야 되고, 내가 월급을 받는 이상 내 돈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는 점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뭐 은행 금리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재테크 수단이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도 나는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어떤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된다. 내 화폐의, 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만큼 재테크 투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또 여러분께 또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